일정 금액을 미리 낸 뒤 버는 만큼 가져가는 이른바 선불제 택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 개막합니다. 삼성과 넥센 양팀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 1차전 필승 전략을 알아봅니다. 경북 도청이 이전되는 신도시 지역에 도청과 함께 이전하겠다는 도내 기관과 단체가 당초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 항운노조의 영일만항 하영노무권 독점에 반발하고 있는 영일만항 신항 노조원들의 반발이 크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아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고 여전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할 전망입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추웠는데요. 현재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아침 초겨울 추위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8도, 봉화는 영하 2.5도로 어제와 엇비슷한데요. 다만 안동은 1.5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기온이 더 내려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월급 없이 매일 일정 금액을 미리 낸 뒤 버는 만큼 가져가는 이른바 선불제 택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도를 넘는 난폭 운전을 하는 택시를 보면 같은 택시 기사들조차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공격 운전이라 할까? 예? 니가 믿기면 내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크락션 치고, 예? 라이트 계속 껌뻑거리고 막 차설기나 타설기나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선불 택시구나. 예, 막 그렇게 생각이 들지. 일반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2만 3천 원의 산악금을 내고 수당을 포함해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불제 택시 기사는 회사에 6만 원 정도를 낸 뒤 월급 없이 남는 수입을 가져갑니다. 또한 매일 41리터의 연료를 지원받는 일반 기사와 달리 자신이 모든 연료비를 내야 합니다. 완전 렌트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 9천 원 회사에다가 차만 렌트카 회사 가가지고 5만 9천 원 빌린다. 5만 9천 원, 5만 6천 원 이래 빌린단 말입니다. 빌리면은 그 렌트카 빌려가지고 기름은 우리가 떼잖아요. 버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 무리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식 택시기사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과 이력 조회 같은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나가는 돈은 적게 내려고, 세금은 적게 내고, 보험료는 적게 내고, 그러려고 그걸 편법을 쓰는 거겠지. 그래 이제 임시적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새 차를 선불제 택시에게 우선 배정하면서 기존 기사들조차 선불제 기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급을 그냥 밀어붙이면서 또 노동청은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확산일로에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 무급 택시가 대구에 전반적으로 지금 50%가 넘어서는 한 60% 준하는 그런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택시 회사들의 욕심에 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수도권의 월세 가격 내림세가 지속된 반면 대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4%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는 지난달 월세 가격이 각각 0.2%와 0.3%씩 내렸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울은 2.5%, 경기는 2.4% 내렸습니다. 감정원은 수도권의 경우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대구는 전세 가격 비율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월세 수요 증가와 신규 공급 증가가 맞물려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저께 폐막한 제12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에서 오페라 마술피리를 연출한 울리히 페터스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올해 축제에서는 폐막장 마술피리를 연출한 울리히 페터스를 축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막을 최소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장면 전원을 연출했고 덕분에 극에 몰입할 수 있었다면서 연출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특별상은 대구시향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성악가상은 테너 이병삼과 서프라노 라나코스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2014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오늘 오후 6시 30분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4년 연속 정상을 노리는 삼성에게 오늘 1차전은 그 중요성이 더 클 텐데요. 오늘 1차전의 의미를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느덧 4년 연속 미디어데이에 참가하는 류중일 감독. 디펜딩 챔피언답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승에 대한 각오는 한층 더 강렬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2014년 한국 시리즈는 감동적이고 명승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째 도전하는 삼성 선수들 역시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시리즈가 제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마음가짐은 없고요. 편안하게 즐기겠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도는 그런 한국 시리즈인 것 같은데 약간의 긴장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이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넥센과 4년 연속 정상 등극을 자신하는 삼성.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7%나 되는 만큼 두 팀은 에이스인 벤데널크와 베네켄을 오늘 1차전 선발로 내세워 반드시 1차전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쉬인 삼성이 플레이오프로 상승세를 탄 넥센을 시리즈 초반부터 확실히 제압할 수 있을지. 4년 연속 정상에 도전한 삼성에게 있어 대구에서 펼쳐지는 1, 2차전은 한층 더 중요해진 가운데 두 팀이 써내려갈 가을의 전설 전 경기를 대구 문화방송은 라디오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전교조와 인권친화학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 경북 지역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규제, 강제학습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한 이번 조사에서 경북은 대전과 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90%의 학생이 방과 후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강제학습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교조는 1등 경쟁교육 정책을 중단하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교육 풍토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구 마이스터고의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주까지 마이스터고에 원서 접수를 한 결과 경북 기계공고는 300명 모집에 489명이 지원해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고 동부공고는 120명 모집에 291명이 지원해서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10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기계공고는 기계계열과 자동화 시스템 같은 메카트로닉스 계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공고는 내년부터 자동차 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 운영되는데 입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3년 동안 학비가 면제됩니다. 경북 도청이 이전되는 신도시 지역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도내 기관과 단체가 당초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연기되면서 기관단체도 이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29일부터 도청 이전 신도시로 함께 갈 산하기관과 단체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219개 기관과 단체가 대상이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의향조사서 회수율은 74%, 163개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전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72개였고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63곳에 달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기관은 우선 경북농협본부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안동사무소, 예천선관위, 그리고 광복회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보훈단체 등 72곳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월 집계한 이전 희망 기관과 단체 91곳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유관기관 대상 기관들 조사가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유치 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하게 됐습니다. 기관 단체의 대표가 바뀌었거나 내부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상북도는 이전 의향서가 100% 회수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19개 가운데 130개는 반드시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사 신축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 건물을 알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기울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치 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경북도청이 내년 7월로 이전이 미뤄짐에 따라 유관기관의 이전도 혼선을 빚고 있지만 신도시의 발전과 도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관단체의 이전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 부품 전문기업 LG이노텍은 최근 구미시와 함께 행복의 빛 나눔 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은 예산 3억 원을 들여 구미 지역 취약계층 300가구에 LED 등을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하다 길가에서 걷던 54살 권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항운노조의 영일만항 하영 노무권 독점에 반대하는 영일만 신항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북 항운노조뿐 아니라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영일만 신항 노조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 고용노동부와 포항지청 앞에서 잇따라 점거 농성을 벌였고 영일만항 강제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9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노조원들이 지금 마음적으로라든가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급합니다. 급하고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세력인 경북 항운노조와 신생노조 사이의 일자리 다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포항시가 둘 사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침묵하는 것도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도 못 드리고 또 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다 못한 노조가 노무권 조정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북 항운노조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만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해고를 당한 여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영일만 신항노조는 가지고 있던 노무권 허가마저 상실할 상황. 노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다구시가 오늘부터 13일까지 2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25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한 차례씩 교육을 진행합니다. 2기 열린주민학교에서는 수강 대상을 그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돼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달서구청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강과 인지정서 발달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 것과 지난해부터 달서구 전 지역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난 대물림을 막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중심의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은 대구 북구청과 함께 북구관 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영유아 돌보미와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을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교육 참가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매주 3차례에 걸쳐 유아교육의 개념과 특성, 유아 다양한 놀이 방법, 어린이 임상 심리 등을 가르칩니다. 어제 아침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추웠는데요. 현재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아침 초겨울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4.8도, 봉화는 영하 2.5도 등으로 어제와 엇비슷하지만 일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차츰 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8도, 봉화는 1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네요.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시야가 20km 정도로 시원하게 트여있는 편이고요.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5도 보이고 있지만 청도는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김천도 현재 영하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는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16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의 현재 기온은 1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침 공기는 오늘만큼 차갑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쯤 오전에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